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몇 시간 안돼 공교롭게도 이란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17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체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벌판 곳곳에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모두 추락한 항공기 잔해들입니다. 날이 밝은 뒤 본 현장은 처참합니다. 수로 부근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항공기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 8일 오전,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에는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란 사람으로 한국인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끝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이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سالش هولوش 500 متر فکر می‌کنم که شعاع پایین رو گرفته خوشبختانه به منطقه مسکونی برخورد نکرده خدا رو شکر ولی این باغات رو گرفته شعاع وسیعی و وسعت وسیعی رو در بر گرفته پاچیده شده و اجساد و کسی هم که سالم نمونده همه از بین رفتن.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정부는 엔진 한 곳에 불이 났으며 이후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해 사법당국에 넘겼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 기종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참사를 빚은 보잉 737 맥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서희건설의 이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상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경제를 잘 하셔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서열, 의전, 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입법부 후보자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후보자님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 알겠는데요. 들어주세요. 그럼 요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라는 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 공세 핵심은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거든요. 의전 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뢰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권력 서열이 아니라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열인 것이에요. 뭐 서열 2위가 뭐 4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인 경우에는 총리를 하셨잖아요. 또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쟁까지 하셨어요. 의전 서열인 야당 대표는 7위로 돼 있는데 의전 서열 1위 하던 분이 7위 하는 것은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입장이시냐고 궁금해요. 아니 의전 서열 가면 너무 저급한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의전 서열이 2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2위였다가 의전 서열은 지금 엄청나게 뒤로 가 있는데 5위가 되면 좋은 거지 왜 그걸 고민하는 겁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상권 분립 정신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를 거쳐서 입법부에 온 건 괜찮고, 예? 우리 국회의원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만 속속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반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이란에 대한 반격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모신 패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 인사가 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무척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자,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규모로 봐도 검사장급이 제 기억으로 한 40여 명 되는데 네. 지금 승진 10여 명을 포함해서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으니까 규모로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대검에서 일하던 검사장급들이 대거 지금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 그 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금 부산고검 차장검사라고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역시 제주지검장으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검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이 수사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수사를 맡아서 챙기고 있던 핵심 참모들이 지금 대거 교체됐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고검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산고검 차장이라면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빨리 승진한 지난번에 빨리 승진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두 번째 인사인데 네. 고검 차장이면 검사장으로 처음 승진한 분들이 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이 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좌동훈, 우찬호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왼팔, 오른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장관, 또 청와대 감찰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보시는 것처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고요.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검의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뭐 좌천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뭐 강력부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명칭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강력부를 포함해서 사실은 특수부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옛날로 치면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더군다나 뭐 수사하고 좀 멀어지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네. 저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명백한 좌천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여기도 뭐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대검 공안부장인데 네. 뭐 선거사범, 뭐 우리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뭐 법률 위반 사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물론 뭐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만은 제주지검장 자리 역시 초임 검사장급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저건 뭐 좌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뭐 명칭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특수통, 뭐 공안통 이렇게 얘기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요직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가 마무리되면 승진, 뭐 영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대검 중수부장이 있을 때는 소위 검찰의 빅4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대검의 지금 뭐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네 자리를 꼽았거든요. 네네. 그 핵심에 있던 지금 검사장들이 지금 저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 뭐 비단 인사적 개인적인 면에서는 뭐 좀 좌천이다. 이래서 실망했을 것도 뭐 분명한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총괄하던 참모들이 지금 다 떠나갔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 수사 방향을 바꾸든지 뭐 좀 뭐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이 수사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네. 이렇게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댓글, 이번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제멋대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하더니 청와대 뜻인가, 뭐 이런 비판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통쾌하다, 추미애의 칼놀림에 검찰은 추풍 낙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사권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다니, 이런 비판적인 댓글 역시 있습니다. 좀 반반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수사 중인데, 한창 수사 중인데 뭐 지휘부 교체하는 거,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은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물론 뭐 인사를 뭐 하지 말라는 뭐 그런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책임을 맡을 때, 그 경우에 뭐 일단 기록을 다시 보고 그동안의 보고서 다시 검토하고 이러려면은 굉장히 비능률이죠.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검찰 조직 전체 입장에서 보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통상적인 인사라면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건 뭐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통상적인 뭐 인사 좌천,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었습니다. 법무연수원장,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곳이었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요직 중에 핵심 요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조국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수사를 하고 있던 두 지검장에 대해서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수장을 바꿨다라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까? 저 부분도 사실 뭐 저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뭐 의혹 사건, 울산시장 뭐 의혹 사건,
이걸 대검 차원에서는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맡아서 총괄을 하는 거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 그다음에 공공수사 2부, 거기를 직접 지휘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물론 뭐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급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한 겁니다만은 법무연수원은 뭐 역시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했지만 어쨌든 뭐 문책성 그런 성격도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남관 동부지검장인데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뭐 아시다시피 유재수 전 울산경제부시장 그 사건의 감찰 무마 의혹 뭐 그거 관련한 수사를 한 부서인데 더욱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서 일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뭐 정권의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권의 실세들하고는 그나마 감성적으로 좀 뭐 우리 편이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압수수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남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뭐 청와대 실세들이 뭐 소위 말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을 했지만 뭐 좌천성 뭐 아니면 문체성 그런 성격이 승진. 같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뭐 대영전이죠. 그렇죠. 핵심 요직으로 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번 인사가 절차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위가 개최가 되면서 이 절차상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이 통상적으로 인사 논의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 인사권자를 법무장관으로 하면서도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전달하고요. 이를 살펴본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뒤에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발령을 단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인사안을 주지도 않았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신경전이 일게 된 겁니다.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도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협의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뭐 서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네. 제가 볼 때는 저거 의견 수렴 절차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대검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안 했다. 그럼 우리는 절차대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검찰청은 아니 무슨 인사안을 주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기존에 대검에서 축적하고 있던 자료를 봐가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이걸 검증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인사안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내란 말이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 오늘 뭐 검찰 인사위원회가 11시에 열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0시 반에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장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만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인사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도된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뭐 대통령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죠. 네. 그리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런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거는 저는 뭐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자료를 줘야 대검에서도 뭐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뭐 인사 대상자가 누군지 범위가 누군지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형식적으로는 뭐 의견 기회를 줬다고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패싱이 있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인사 자체가 뭐 법무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라면 인사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어차피 인사 권한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슨 말이 맞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저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뭐 헌법이나 뭐 검찰청법에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규정돼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을 교체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뭐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인사는 났고요.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수석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관련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저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그 자리에 간 분들이 물론 뭐 그분들도 뭐 검사의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십 년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한 이유가 바로 저 인사권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검찰 역사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철저하게 한 검찰총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더군다나 뭐 현 정권에서 뭐 이거 속된 말로 좀 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그 자리로 보냈는데 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번 인사안이 발표가 되고 검찰 내부도 당연히 술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윤석열 총장의 대응,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우리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임 참모들하고 본인의 뭐 소신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우선 형성을 해야겠죠. 이 수사는 정말 우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다. 그래서 교감이 돼서 뭐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따라오면은 뭐 그게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 나이는 물론 뭐 윤석열 총장보다 다들 적습니다만 더군다나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래서 삐걱거리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정말 뭐 제가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정말 궁극적으로는 사퇴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총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에 참모들이 따라오질 않으면은 총장으로서 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총장과 신임 참모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물론 이번 인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진일보한 인사다. 뭐 이런 평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고 저희 YTN 법조팀 출입 기자들의 설명도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뭐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단적으로 뭐 의사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글쎄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좀 뭔가 이거 조금 뭐 불만족스럽고 또 뭐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울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사팀이 무슨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일부에서는 사소한 거를 부풀려서 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문제 같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정말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인사권으로서 저렇게 제재를 가하면은 좀 울분을 느끼는 검사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냐. 그러면 검찰 권한대로 수사하는데 그걸 인사권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뭐 중요한 수사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권으로서 통제를 하면은 결국은 물론 뭐 검찰이 뭐 행정부긴 합니다만 검찰의 업무 수행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해주고 그래서 하는 마당에 이렇게 인사로서 준사법기관을 더군다나 정치 권력으로서 뭐 예속시키거나 종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검사들의 울분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인사를 통해서 검찰 내부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처음부터 나왔고 실질적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인사는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평검사들도 있고 수사팀의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인력 배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부장, 부부장, 평검사들도 특히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와해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은. 그리고 이게 뭐 승진이 있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면은 형식상으로는 밑에 기수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수사팀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부장급, 차장급 또 심지어 평검사들도 다 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실무진까지 전부 다 이걸 교체를 하다 보면은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또 다시 와서 다른 검사들이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검사들도 이 수사 이거 해서 내가 이거 제대로 검사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리를 하자면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이제 국론도 분열되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됐지만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 부분은요. 사실 뭐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초창기에 피의사실 공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감찰을 하든지 수사를 해서 그런 검사나 수사관이 있었다면은 형사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하면 돼요. 근데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몇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뭐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뭐 왁자지껄 하면은 그 방향대로 그냥 수사를 그냥 맞춰가는 이건 절대 잘못됐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이 A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그까지 A라고 하는데도 증거도 없이 그냥 A가 아니라 B라고 조서에 적어놓고 서명해라. 뭐 과거에 그런 일이 뭐 있었어요. 뭐 많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피의자의 억압적인 태도로 하고 이런 인권 침해를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수치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에 저는 50% 이상 이미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지금 못하게 하면은 검찰 개혁을 그건 좌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우려가 큰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뭐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런 논리로 갈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권력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그 수사 활동을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을 예속시키고 종속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녁에 인사안이 발표가 되면서 언론들도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있고 술렁이고 있고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중재 변호사님은 보내드리고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에 대해서 패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